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장벽돌입니다. 이번에 설계를 해본 모델은 일단 외장은 롱브릭 타일을 사용을 했고 지붕은 징크 지붕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외장재는 전체적으로는 흰색 롱브릭 타일인데 현관 들어가는 1층 일부 부분에 적색 롱브릭 타일로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주차를 2대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이렇게 포치를 만들어 가지고 포치 안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차장을 꾸며봤고, 2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 모퉁이를 좀 이렇게 둥글게 말아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외관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 집의 규모는 1층이 22평, 그리고 2층이 1층보다 좀 커서 2층이 27평, 그래서 전체 면적이 딱 49평 정도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현관 주차장 포치 면적이 한 5평, 2층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이 테라스 크기가 한 3.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다락방이 좀 크게 나 있는데 다락방 크기가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관 진입하기 전에 주차장이 이제 2대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 포치 공간에다가 주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주차를 하고 이 현관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이 집은 현관 부분을 좀 넓게 꾸며 봤어요. 그리고 현관 옆에 큰 창고가 있어 가지고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안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넓은 현관에 딸린 창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특징이 공용 화장실을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마당이라든지 텃밭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현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거는 일본 주택들이 좀 갖고 있는 평면 특성인데 이 주택이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바로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바로 공용 화장실, 전실, 이제 세면대가 있는 전실이 있고 전실 안에 용변을 볼 수 있는 좌변기 공간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공용 화장실을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 집은 1층에 방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통으로 터져 있는 스타일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식탁이 있고 뒤쪽에 한 4.5m 되는 넓은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 집은 식탁 공간, 주방 공간, 뒤쪽에 팬트리, 그 다음에 다용도실 공간이 이제 있는데, 이 팬트리 공간은 열린 동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뒤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앞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편하게 다용도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꾸며 봤습니다. 이 다용도실이나 팬트리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도 사용을 하겠지만 2층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빨래 같은 거 바로 다용도실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선도 있기 때문에 이 팬트리나 다용도실 들어가는 개구부를 뚫어서 다니기 쉽게 동선을 한번 꾸며 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거실이 전면에 있는데 거실 단차를 2단을 줬어요. 그래서 거실을 한 45cm 정도를 바닥으로 다운을 시킨 그런 스타일의 주택입니다. 거실을 다운을 시키면은 굳이 거실 천장을 오픈을 시키지 않더라도 거실 자체가 층고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 거실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그 시선이 좀 더 낮은 곳에서 그 마당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의 마당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고, 전면의 창은 큰 통창을 설치를 했는데 이 창문은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열릴 수 있는 바가 없어가지고 밖이 훨씬 더 환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픽스 창은 일반 창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시야도 확보를 하고 가격도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픽스 창을 전면에다 설치를 했고, 이 집은 거실 뒤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개방형 계단실로 꾸며봤고, 그 계단 밑에다가 취미실을 꾸며봤어요. 주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주부를 위한 공간을 이 거실 뒤쪽에다가 뒀습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계단 따라서 2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가족실이 있어요. 이 가족실하고 뒤에 복도 사이에
이 벽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하나의 아늑한 공간으로 한번 꾸며 봤습니다. 뒤쪽에 침실이 있는데 침실 공간하고 이 가족실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 가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족실에서는 1층이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시켜 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물망으로 설치를 해서 좀 애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족실 한 켠을 꾸며봤고, 그 위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뭐 이 가족실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가족실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고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 가족실 공간은 그냥 방으로 꾸며도 됩니다. 이제 가족실 뒤편으로 들어가면 뒤쪽에 처음에 나오는 공간이 공용 화장실이에요. 이 공용 화장실은 용변 보는 공간, 샤워 공간, 그다음 세면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여러 명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용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방이 처음에 나와요. 이 방은 한 3.6에 3.6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라서 여유로운 그런 방의 크기가 나옵니다. 안쪽으로 따라서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는데, 안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안방에는 침대 두는 공간하고 그 뒤쪽에 드레스룸, 그다음 파우더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실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안방이 다 보이지 않도록 이제 측면에 가벽만 하나를 설치해 뒀습니다. 드레스룸 뒤쪽으로 넘어가면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안방은 전면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로 나가는 큰 창문 같은 경우는 픽스 창으로 좀 가격이 저렴한 픽스 창을 설치했고, 측면에 밖으로 나가는 터닝도어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이 테라스로 나가면은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로 돌려가지고 부드러운 느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측면을 좀 깎아봤습니다. 계단 따라서 다락으로 올라가면 다락 크기가 한 10평 정도 되는 넓은 다락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2m 정도가 돼요. 제일 꼭대기 부분은. 그래서 일반 성인도 편하게 서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높이의 다락이고, 다락 측면에 창이 하나 있고 다락 중간에 지붕창을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뭐 이제 하늘도 볼 수 있고, 여기 양쪽에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붕창을 설치를 했습니다.